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박남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갈등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갈등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 피하고 싶은 것 이런 게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론에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저희들이 그 음식을 먹으면 몸에 좋은 것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독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는 간이라는 조직이 있어서 독성을 해소를 시켜주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배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배설을 안 하기를 바라는 거하고 실은 조직을 경영하는데 혹은 사람을 만나는데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통을 하고 사람과 만나서 어우러져 가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갈등을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 전혀 갈등이 없는 조직보다는 일정한 갈등이 있을 때 긴장관계가 유지된다 그래서 갈등 관리 전략에서 나아가서 갈등 생선 갈등 생성 관리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이긴 한데 저는 거기에 물론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는데 여러분이 수업할 때도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뭔가요? 갑자기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이 평온하던 학생들의 마음에 이제 소용돌이가 일기 시작하죠. 이건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텐데요. 이 갈등 이론은 크게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재 내용을 보면 지금 여기 갈등 이론은 간단하게 먼저 갈등이라는 게 뭔지 하는 갈등의 정의에 관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갈등의 유형과 원인, 다음에 갈등 관리 전략,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교육 조직 내에서 갈등 유형과 갈등 실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 유형에 따르면 당연히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교재 내용을 제가 지금 쭉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재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등 관리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교육 조직 내 갈등 유형과 관리 실제, 그러면 중앙과 지방 간 교육 정책 갈등 유형과 요인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내 갈등 유형과 관리에서는 학교 구성원 간 혹은 구성원 내 갈등 유형 관리 원인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내려가면은 이제 여기에서 학교 내 갈등 관리 전략이 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도 다른 강의하고 달리 조금은 양이 많을 수 있다. 이걸 미리 얘기하면서 여러분과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이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 앞에서 그러면 이제 갈등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갈등의 사전적 의미, 그러면 서로 불화하여 다투는 상태, 상반되는 것이 양보하지 않고 대립하는 상태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뭘 할 때 내적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 개인 내에서도 갈등이 생기고요. 또 이제 사람 간에도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뭘 할지 말지 하기 이런 측면에서는 이걸 하고 싶고 저런 측면에서는 저기를 하기 싫을 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접근 회피 갈등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아무튼 늘 얘기하지만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측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안경과 같습니다. 렌즈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의 틀을 장착하고 나면 현상을 보다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또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 책에서는 갈등의 정의를 라이커트, 토마스, 라빈스 등이 해놓았던 얘기들을 여기서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들을 보면은 그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선호된 결과를 배제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결과를 성취하려고 하거나
적의적인 행동을 하는 거다. 이게 이제 라이커트란 사람이 해놓은 이야기인데, 이게 내가 선호하는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적대적인 행동, 이게 이제 갈등 이렇게 표현이 되고, 토마스는 다른 사람이 이제 나의 관심사를 좌절시키거나 좌절시키려고 할 때 나타난다. 그래서 이 토마스가 했던 이야기는 이 당사자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라빈스는 A가 목적을 달성하고 이익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B에게 좌절을 초래하는 방해 행동을 하고, 또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B의 노력을 상쇄하기 위해서 A에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력의 과정이다. 뭐 또 이런 좀 상당히 말이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표현하면 A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B를 좌절시키는 거, 또 이 B가 또 그러면 그걸 극복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랬을 때 또 그걸 못하도록 하는 이런 활동, 이렇게 이제 행동 쪽에 초점을 두어서 해놨는데, 조금 궁금해서 제가 그 갈등에 대해서 인터넷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유튜브 가가지고 갈등 해결 방법 이렇게 했더니 뭐 벌써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법사랑 사이버랜드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 뭐 이런 글도 있고요. 또 면접, 인성 갈등, 이제 인성 면접에서 갈등에 대해서 이런 게 나왔을 때 이렇게 하자. 뭐 갈등을 다스리는 두 가지 방법, 뭐 그 외에 뭐 갈등 해결하기, 뭐 이런 또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갈등 다툼을 최고의 성장 기회로 바꾸는 법, 이런 분들은 우리 사회의 일화를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방식으로 갈등이 소개되어 있는데, 제가 시청하고 있는 이건 좀 비싼 사이트인데요. 세리시오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갔더니 갈등 관리하니까 이 창의적 갈등 관리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쭉 올려졌던 글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갈등 관리 내용들이 있는데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기 지금 내용 중에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지금 했던 이야기 딱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이 부분만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처럼 불안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심리학에선 자기방어 기제라고 부릅니다. 특히 자기방어 기제가 부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면 자신의 실수나 잘못은 모두 없던 것이 되고 상대의 잘못만 공격하게 됩니다. 어느 날 부인이 가사일에 무관심한 남편에게 부탁합니다. 이런 내용이 쭉 지금 여기서 비난하는 거야? 이제 부부간에 혹은 지키고 싶은 뭐 남녀 사이에 멍청한 자기방어 기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화들이죠. 공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람 나름대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대의 생각에 반대하는데 어떻게 공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한테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갈등과 관련된 많은 동영상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가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 가면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갈등, 또 학부모와의 갈등, 또 상급자, 동료 교사와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 혼자 속 썩이지 말고 그동안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요. 또 이제 동료 교사들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이 갈등 역량을 길러가야 합니다. 요새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이 폭력으로 하기보다는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는 소소한 갈등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 갈등을 인지하고 서로 해결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가면서, 우리가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얘기하잖아요.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부모들에게도 사전에 얘기해서 교실이란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면 당연히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러한 다툼 모두를 학교 폭력으로 인지하고 고발하거나 서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불안감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부모에게 얘기해서 처리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교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갈등의 유형과 원인 그래가지고 교재에서 이 갈등에 대해서 쭉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내용을 직접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보면서 가려고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갈등의 조직과 유형과 원인 해놨는데 이렇게 항상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을 분류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구분 조건이 필요하죠. 이걸 이제 분류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보면은 이 주체에 따라서 개인 간 갈등, 개인 내 갈등, 또 집단 내 갈등, 집단 간 갈등, 혹은 조직 내 갈등, 조직 간 갈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갈등의 주체에 따른 구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집단과 조직은 좀 다른 얘기인데 조직은 큰 오르가니제이션, 그러니까 학교 이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안에 집단, 그러면 교사 집단, 혹은 이제 여러분들 학생 집단 뭐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집단과 조직은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다른 구분에 있어서는 그룹 내, 그룹 간, 조직 내, 조직 간 뭐 이런 식으로 한다. 뭐 그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할 내 갈등 그랬을 때는 한 사람이 하나의 역할을 할 때 동시에 합법적으로 다양한 요구를 받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교사로서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급하게 행정기관 공문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수업도 해야 되고 공문 처리도 해야 되고 이럴 때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역할 내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또 이제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할 내 갈등은 실은 좀 더 좋게 보면요, 하나의 역할을 할 때 나에게 나타나는 갈등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데 내가 지금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일부 특정한 아이들의 초점을 둬서 갈지 이렇게 하나의 역할을 할 때 있어서도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역할 간 갈등이라고 하는데 조직 내 한 사람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다. 그러니까 담임이면서 연구부장으로서 혹은 이제 이건 이제 또 외부에서 내가 대학원생일 때 또 가정에서 엄마 아빠일 때 뭐 이럴 때는 이게 서로 내가 훌륭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엄청 학교에다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고 하다 보면 부모로서 역할이 소홀히 되는, 그럴 때 우리는 역할 간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부서 내 갈등 그러면 같은 부서에서 그 부서 안에서 여기 보니까 연구부에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구성원 간에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부가 학교에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이 연구 주제에 대해서 이걸 추진하자, 아니다, 학교 행사할 때 가을 이번에 운동회를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좀 아이들에게 거리 유지하면서 하자, 한쪽은 아니다, 이럴 때 부서 내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부서 간 갈등은 학교 안에서 부서 간에 서로 많은 자원을 가져가기 위해서, 인적 자원을 가져가기 위해서, 혹은 서로 간에 이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 조직 내 갈등 그러면 이제 큰 조직 안에서 여기서 위계적 수준을 초월하는 충돌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랬는데 나한테 자꾸 너무 업무를 많이 주고 상대에게는 뭘 조금 줬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공평하지 않다라고 느끼면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앞번에 의사소통에서도 우리가 그 얘기를 조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에서 우리가 이 소통과 갈등의 장을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나 묶어놨는데 그 이유는 소통을 할 때는 반드시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하나로 묶어놓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조직 내 갈등 그러면 이 갈등은 금방 얘기한 대로 인식된 불공평한 업무 분배 또는 불공평한 마감 기한 뭐 이런 것들이 조직 내에서 갈등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반드시 오늘까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죽어라고 오늘까지 했더니 다른 사람 보니까 내일까지 받아줬다. 뭐 이럴 때 생긴다. 조직과 환경 갈등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 그랬을 때 주변 환경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학교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지역사회와 충돌이 생길 때 뭐 이럴 때 조직 환경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 PPT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금방 얘기했던 역할 내, 역할 간, 부서 내, 부서 간, 조직 내, 조직 환경 갈등까지 설명을 했고, 왜 이런 원인이 생기나 거기에 대해서
소통의 단절, 가치관 대립, 직무 정책 불명료성, 개인의 성격의 차이, 관리 방법상의 문제, 공정하지 못한 임금과 혜택, 권위에 대한 불신, 급격한 변화, 경제적 침체 등 여러 외적 요인이 있다. 설명 굳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우리 교재에 보면요 어떻게 돼 있어요? 가치관 대립 그랬을 때 세대 간, 남녀 간, 혹은 직위 간 이 가치관이 달라지는데 교사일 때의 생각하고요 학교 경영자가 되었을 때 갑자기 바라보는 관점 혹은 초점 이런 게 너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너 왜 사람이 승진했다고 바뀌었냐 하는데 우리가 그걸 여러분들이 계급적 사고라고 합니다. 칠판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학생과 칠판을 등지고 서 있는 교사의 관점은 너무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수업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선배들 같은 경우에 이제 종일 선생님을 하고 밤에 이제 학생이 되어서 즉 낮에는 칠판을 등지고 서 있다가 밤이 되면 칠판을 바라보는 학생이 되는데 학생이 되는 순간 낮에 했던 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수업 빨리 끝내줬으면 하고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교수가 과제 내주면 엄청 싫어요. 과제 왜 이렇게 많이 내주나 깎아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낮에는 여러분들이 수업할 때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열정적으로 여러분 했어요. 듣는 학생들은 지루하지만. 그 다음에 과제도 학생들이 깎아달라고 해서 깎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선생님의 권한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부과하는 건데 또 밤에 학생이 되면 정반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바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크게 바뀌게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 대립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 요소, 그러니까 노인과 젊은이 이런 가치관 차이가 생기게 되고요. 또 교육 수준, 종교에 따라서도 많은 가치관 갈등이 생겨납니다. 인류 전쟁의 거의 한 8, 90%는 이러한 종교에 의한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은 종교, 특히 유일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그 이외의 종교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발생하는 많은 갈등도 이런 종교 전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교재에서 다시 교재 내용으로 가보면요. 이렇게 인성의 차이, 관리 방법상의 갈등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읽어보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갈등 관리 전략으로 한번 볼까요? 보면 조직 갈등은 조직의 효과성에 의한 영향 또 적정 수준의 갈등 유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생각과 달리 갈등이 너무 낮은 조직 이런 조직은 냉담, 침체, 무변화, 새로운 아이디어의 결여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갈등이 너무 높으면 역기능이 생기죠. 혼동, 비협조, 서로 갈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비협조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적정한 게 좋다. 그러면 아예 점수로 해가지고 1점부터 100점에서 50점이 적정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조직의 경영자로서 이게 적정 수준의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제가 수업할 때 학생들이 항상 적정 수준의 갈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작위로 시키기도 하죠. 아니면은 이제 진행을 할 때 갑작스럽게 이제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응답할 수가 없고 그러면 몸은 적정 수준의 이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도 거의 질문도 하지 않고 혼자 진행하는 교수님 경우에는 거의 이렇게 침체되는 그리고 쉽게 잠에 빠져드는 여러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조직 경영에 있어서도 비슷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있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적절한 갈등 해소 기법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 정리하면 문제 해결 직접 만나서 회의를 진행하는 거 상위 목표 이 상위 목표라는 것은
이 이제 갈등 해결 기법에서 상대방이 협조할 때만 달성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 위에 함께 추구해야 될 상위 목표를 설정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서 간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법을 할 때 자원의 증대, 자원이 부족한데 자원을 늘리면 갈등은 완화되겠죠. 조직의 리더는 그때 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역량을 발휘해 주어야 합니다. 또 회피는 해도 오히려 더 악화가 되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상황을 그냥 참고 지나가는 걸 말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축적되었다고 폭발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필요로 합니다. 완화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미안합니다. 이 완화라는 방법은 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갈등 당사자 사이에 차이점을 축소시키고 공통 관심사를 강조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완화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중재를 할 때 서로 어떤 점에서 그렇게 차이를 보이는지, 그래서 그들의 공통 관심사가 뭔지, 이 공통 관심사에 초점을 두면 갈등이 좀 완화될 수 있다. 그게 뭐 절충한다, 권위적으로 일방적으로 명령한다, 혹은 인적 변수를 변화시킨다 그랬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대인관계 훈련, 여기서 인적 변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혹은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 또 내가 우리 조직이 지금 추구하는 바,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면 오히려 갈등이 완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구조적 변수의 변화, 직무의 재설계, 이동 혹은 조정, 뭐 이런 조정직의 신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안에 조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지금 갈등 자극 기법 해 놓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등을 관리할 때 일정한 수준에서 자극을 부여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대화를 일부러 모호하게, 여러분이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도 조금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모호하게 해서 아이들이 이해를 잘 못하도록 유도하는 법도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만 그럼 오히려 아이들이 선생님 이해 잘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오히려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우리가 그 뭐 뱀장어 이야기는 잘 알죠. 활어를 서울로 옮겨갈 때 뱀장어를 넣어놓으면 활어들이 전체 다 살아있다, 잡혀 먹히는 거 한두 마리 제외하고는. 근데 기존 구성원들이 너무 조금 이제 좀 침체되어 있다, 그럴 때 거기에다가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 태도, 스타일이 다른 조직원을 하나 넣어놓으면 이제 조직에 이제 좀 어떤 풍파가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적절한 또 새로운 정반합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또 하나, 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다시 구성원 간의 상호 의존성을 증가시켜주면, 아예 별도로 독립돼 있고 만날 필요가 없고 일을 같이 할 필요가 없다면 갈등은 조직 간에 일어날 수가 없겠죠, 부서 간에. 그런데 의존성을 높여준다니까 어떤 일을 함께 하도록, 여러분이 혼자서 과제를 할 때하고 달리 조별 과제를 할 때 갈등이 많이 발생하죠.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는 것도 갈등을 자극하는 기법인데, 왜 조별 과제를 대학에서 그렇게 많이 내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더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의 해답은, 학교 현장에 가면 여러분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한 경우에는 함께 해결해야 되고 학년별로 학년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학년 협동 역량을 길러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또 협동 역량을 길러서 일을 하는 과정 중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는 역량을 길러주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반대자를 지정해서 가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갈등 관리 전략에서 그 자기 주장이 강한 리더가 아주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한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협력적이다, 비협력적이다. 그래서 갈등 관리 전략을 우리 교재에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요. 지금 뭐 실은 뭐 별게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조직 구성원의
개인적 관심사나 필요를 충족하려는 노력의 정도, 이걸 협력적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협력적인 자세를 보이는지 하나하고, 또 하나는 자기 주장이 아주 약한지 강한지, 이걸 가지고서 여기에서 토마스라는 사람이 갈등 관리 전략을 했는데, 당연히 아주 다 협력적이고 주장이 약하다 그러면 수용을 할 거 아니에요.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바로 쉽게 수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수용 갈등 관리 전략이 좋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주 협력적이지만 동시에 주장도 아주 강하다 그랬을 때는 이 협동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라. 협동의 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근데 아주 상대에 대해서 수용하려는 생각은 없고 자기 주장만 강할 때는 결국은 경쟁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수용을 하도록 유도해서도 성공할 수 없고 협동을 시키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다. 근데 또 하나 아주 협력적인 것은 극히 비협력적이고 또 자기 얘기도 안 해요. 그럴 때는 이게 회피 전략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갔을 때 이 경쟁, 협동, 그 다음에 회피, 수용, 절충, 이 각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책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요. 언제 경쟁 전략이 필요한가? 그래서 아까는 이제 수용성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성, 그러니까 협동성하고 이걸 봤잖아요. 그걸 했는데, 경쟁이란 전략은 지금 신속하고 확고한 행동이 필요한 시점. 그러니까 기다리기가 어려워요. 지금 신속하게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어요. 또 그런 상황에서는 경쟁 전략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비경쟁적인 행동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을 다룰 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뒤로 어떤 다른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공식적으로 공개적인 경쟁을 취하게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이제 그 조직원의 특성을 아까 앞에서 볼 때 얘기했었죠. 협동하려는 생각은 적고, 여기 지금 바로 앞에 본 것처럼요. 협력적인 점은 적고 자기 주장만 강한 그러한 구성원의 특성일 때이죠. 근데 이 상황이 또 이런 상황까지 있을 때는 이게 적합하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협동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했었습니다. 협동은 여기 한 것처럼 구성원이 협력적이고 또 하나는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즉 여기에서 지금 그럴 때는 양 당사자의 관심사가 타협하기에는 너무 중요해서 통합적 해결책을 추구할 때이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그냥 타협해서 대충 하기보다는 통합적인 해결책을 추구해야 될 때, 또 뭘 배우는 것이 목적일 때,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서로 합쳐야 될 때, 그 다음에 관계에 방해가 되는 감정을 정리하며 일을 해야 될 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세 번째 보면 회피가 있는데요. 별다른 이슈가 아닐 때, 제가 사람들하고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이 좀 불편할 때 생각하는 건, 굳이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행동해 주지 않으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다면 그냥 지나가겠다. 아니면 우리 대학을 경영할 때 이걸 그대로 놔뒀다가는 대학의 존재 자체가,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겠다. 이렇게 큰 게 아니라면 그냥 참고 지나가겠다. 이게 이제 이슈가 사소하거나 혹은 지금 이 이슈 때문에 더 중요한 이슈를 놓치게 될 때는 회피가 좋다. 그 다음에 아무리 봐도 만족시킬 만한 방법이 없을 때, 그때는 일단 피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또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이익보다는 더 큰 혼란만 야기될 때, 그래서 막 경쟁을 시켜가지고 누군가 그걸 차지했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조직이 더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회피시켜라. 그 다음에 너무 지금 업돼 있어가지고 막 날릴 때는 진정시키고 생각을 가다듬어야 될 때 잠시 그러죠. 휴정하죠. 아니면 타임아웃 하잖아요. 잠시 생각을 가라앉히고 다시 돌아와서 하도록 하는 당시에는 회피 전략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당장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뭐 방법이 없죠. 앞에 했던 뭐 경쟁 기법을 쓰든 뭐 협동 기법을 쓰든 뭐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필요가 없고 지금 봤더니 정보가 부족하다. 그러면 정보를 더 수집해서 갑시다. 일단 여기로 중단합시다. 이렇게 해서
정보를 더 수집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회피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갈등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 봤더니 이건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진 누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과거에 학교에 도난 사고가 발생하면 그 학교에 콜롬보 선생님을 불러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이제 이런 게 바로 일단 지금 나로서는 회피를 하고 그 전문가를 불러들이는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용.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 당연히 내가 틀렸다면 수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게 하고 또 나로부터 배우고 합리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배워주도록 더 나은 위치를 내가 차지하고 싶다. 그럴 때는 수용해야 되고요. 나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더 중요한 이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포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졌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화와 완전히 특히 중요할 때 직원들이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수용한다. 아무리 봐도 이거 직원의 주장이 잘못됐지만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해놓고 나면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그걸 수용하게 된다. 근데 학교 교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쌤 볼 때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결국은 이걸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구나. 그럴 때는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전략에 적합한 상황, 그러니까 이런 전략은 어떤 상황일 때 좋을지 이걸 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 놓으면 나중에 상황에 접했을 때 지금 상황이 그 네 가지 전략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것이 좋을까 이걸 생각할 수 있겠죠. 절충은 이 목적이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더 공격적인 접근법으로 인한 혼란을 가져올 만큼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더 강하게 몰아붙여가지고 내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가지고는 오히려 혼란이 되겠다. 그럴 때는 이제 절충 기법을 쓰자. 그 다음에 동등한 권력의 당사자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목표에 전념할 때 이럴 때는 앞에 했던 경쟁보다는 절충이 더 좋다. 복잡한 이슈가 잠정적인 타협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 이슈가 아주 복잡해서 잠정적으로 우선 타협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신속하게 해결해야 된다면 일단 절충적인 타협안을 만들자. 그 다음에 협동이나 경쟁을 했는데 이게 원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 같을 때 혹은 실제로 했을 때 가져오지 못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절충 기법을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앞에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라는 게 뭔지를 조금 설명하고 여러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30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일단 갈등 관리 이론 첫 번째 부분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루었던 내용을 간략히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갈등이란 게 뭔지 하는 그 갈등의 그 정의를 같이 알아봤고 그 다음에 갈등의 유형과 원인, 그래서 유형에는 어떤 게 있을 수 있고 그 원인은 뭐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이 발생할 수 있다. 원인에 의해서 이런 갈등이 생긴다. 그 다음에 갈등 관리 전략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갈등과 조직의 효과성을 봤더니 적정한 갈등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조직의 효과성에는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개인도요. 너무나 내가 처져버리면 또 일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긴장감을 유지한다. 적절한 스트레스를 유지한다. 이런 표현이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 관리 전략에 있어서 해소 기법이 소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갈등을 자극하는 기법을 또 얘기했고 여기에서는 또 얘기한 것처럼 갈등 관리 전략을 소개를 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이 전략은 어떤 상황일 때 좋을지에 대해서 경쟁, 협동, 회피, 수용 이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론들은 한 번 듣고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제 강의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또 교재도 보면서
갈등 이론의 기본 틀을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바로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교육 조직 내 갈등 유형과 관리의 실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금방 마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